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5년 취업 준비를 아마 시작한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를 제가 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어요. 제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서울의 주요 대학들 그리고 다른 대학의 여러 특강 프로그램들을 좀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코칭하면서 제가 얻었던 3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대기업 인턴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하지 않고는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단절 세대들이 이제 취업을 좀 하게 되면서 인턴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인턴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인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대기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인턴을 뽑는 시기도 잘 몰라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나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통 나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졸업 시기를 꼭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최근에 받은 질문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좋지 않거든요. 스펙을 준비한 건 내 입장에서는 준비한 건데 사실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공백기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 자격이 상당히 많죠. 저도 민간 자격의 자격 과정을 가리키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직무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다루어 봤다, 관심 있게 해봤다 정도 선에서 쓸 수 있지, 이게 있다고 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턴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인턴 같은 경우는 채용 전제형 인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학예, 동계 이렇게 계절 인턴이 있거든요. 단기간 일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비교과 활동 스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려고 하는 졸업 준비생이 됐거나 졸업을 했다고 하면은요, 인턴을 하고 나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쪽에 내가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사실 정규직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어디든 간에. 그런데 일단은 상당히 규모 있고 브랜드 있고 평판 좋은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으니까 내가 상당히 좋아지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인턴이 어떻게 일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인턴을 했던, 저는 코오롱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 25년 됐네요. 자, 그 예전이 아니고요. 최근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동계 학예 인턴을 뽑는 걸 보면요, 실제 업무에 투입하기보다는 인턴으로 선발된 직원들끼리 어떤 그룹 프로젝트를 하거나 잘 계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턴을 수료하는 과정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일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인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인턴을 한 사람보다 어디 중견기업이나 좀 작은 데서 인턴을 해본 사람이 실무에 더 많은 일을 경험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내가 갈 거다 아니다를 그냥 딱 나눠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을 갈 거면은요, 그 앞에 내가 인턴을 따로 하기보다는 일단 공공기관 취업을 해보고 안 되면 졸업 유예나 휴학을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뽑아주는 5개월짜리 체험형 인턴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공공기관을 갈 게 아니라면요, 계절 인턴에 기본적으로 내가 도전을 해보는 게 맞고, 학점을 관리하는 중간고사 시기 때 선발 시기가 겹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 약간 블랙 기업들이 있는데 인턴을 뽑아주면서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해줄 거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리 회사 브랜드 평판이 좋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거 휴학까지 할 필요 없다고 꼭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가보면은요, 정말 그냥 일만 해주고 별로 얻는 거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휴학까지 하면서까지 인턴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제 나이도 스펙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인사 담당자들이 의외로 중요하게 보는 게 졸업 시기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이상하게 오래 다녔거나 공백 기간이 길거나 졸업하고 나서 몇 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자,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보죠. 당연히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사회에 곧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를 이제 병행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공백기 없이 사회에 입직하려고 노력해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다르게 졸업을 유예하거나 휴학을 했거나 또는 공백 기간이 길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목표로 해서 그동안 시간 관리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겠나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아주 대박 자격증, 정말 전문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그 공백 기간만큼 그걸 준비한 거 나중에 입사하고 본인이 반드시 그거 다시 한다고 돌아가고 퇴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상당히 큰 스펙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고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경력은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졸업해서 경력을 2, 3년 쌓고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누구 뽑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졸업 시기, 나이 이런 부분들도 스펙은 스펙이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스펙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시면 본인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팩트로서 해드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자격들 중에 국가 자격 같은 민간 자격도 있거든요. 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기사 자격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 맞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술직에 지원할 때 기사 자격의 취득 유무를 가지고 자격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지원 자격을 자격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격이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원 자격의 자격 사항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쪽으로 내가 취업을 할 때는 민간 자격을 여러 개 취득한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은행권 같은 경우도 민간 자격이 여러 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하고 나서 취득하는 자격들이기 때문에 먼저 취득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걸 또 반영하는 것들도 별로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자격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 저는 민간 자격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있어요. 내가 민간 자격을 취득을 해서 해당 분야 쪽으로 조금 내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풀어내는 데는 상당히 좋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어떤 소재 하나, 그러니까 항목을 하나 채워 넣거나 면접에서 뭔가 내가 해당 직무의 연계성, 그러니까 전공이 좀 다른데 관심은 있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서 활용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민간 자격이. 근데 그 이상 이게 있다고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전문성이 있거나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여러 개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이 꼭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저는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좀 혼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요. 지금 2025년 뭐 구인배수 0.28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또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